유기농과 자외선에 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흐린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아요. 드리면요. 흐린 날은 이제 자외선이 중간중간에 비칠 때 네. 자외선량이 세기 때문에 실제로 선크림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자, 우리 피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는 남자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피알람에서 다룰 내용은 뭐죠? 오늘은 선크림 선크림. 네, 얘기 좀 하려고요. 이게 뭐 되게 흔하지만 그 제대로 알고 선크림을 또 사야 되고 발라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그 정보 없이 그냥 우리 선크림을 뭐 우리 상식선에서는 그냥 바르고는 있습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어. 또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5월 말 6월 초 이때가 1년 중에 자외선이 가장 강할 빠르게 때죠. 빠르게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강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외선 지수가 급증하는 급증하는. 급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음. 사실 7월달 8월달은 워낙 세니까 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선크림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5월 말 6월 초는 생각보다 그렇게 날씨가 최근 들어서 좀 더워졌지만 보통 그 온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일단 견딜만 하고. 그렇죠. 그냥 뭐 밖에 나가도 그렇게 안 센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좀 소홀히 하기 쉬운 시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좀 중요한 시기긴 합니다. 자외선 네.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지금 중요한 시기다. 네. 근데 이제 선크림을 우리가 이제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 알아야지만이 또 어떤 걸 구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라고 있어요. 네, 이게 다들 요즘 뭐 인터넷 쳐보면 네. 다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예. 이제 무기자차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 차단제라고도 하고요. 유기자차는 예. 이제 화학적 차단제라는 이름을 좀 씁니다. 근데 이 두 음. 가지가 엄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무기자차는 실질적으로 어떤 무기질로 이루어진 것, 즉 돌가루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보면 우리 좀 이렇게 선크림이 나오기 전 아주 오래 전에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예.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진흙을 얼굴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렇게 바르면 차단이 일단 그죠. 되겠네요. 흙 때문에. 예, 그렇죠. 흙 자체가 자외선을 막아주잖아요. 예. 반사를 시키고 차단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원리와 동일하게 무기자차는 기본적으로 발랐을 때 예.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반사해주는 거고. 튕겨내주는 역할을 예. 해주는 게 무기자차예요. 네. 그 다음에 유기자차 또는 화학적 차단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흡수가 돼요.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고 자외선이? 네, 아니 그 차단제가 흡수가 되고 차단제가. 흡수가 되고 난 이후 자외선이 흡수되면 그렇죠. 큰일 나겠네. 네. 흡수가 되고 난 이후에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해해주거나 예. 흡수시켜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일단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어.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럼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아예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선크림을 흡수를 해서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렇죠. 효과를 내주는 네. 그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네. 사실 장단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요? 네,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감한 피부에는 사실 네. 써도 문제가 없고요. 음. 왜냐하면 이제 마감만 주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애기들이라든지 누구나 사실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네. 이것만 보면 되게 무기자차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주 극명한 단점이 백탁이에요. 백탁? 네, 얼굴 하얗게 바뀌는 거. 선크림 바르고 나면 우리 얼굴 하얗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기자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백탁 현상이죠. 혼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너무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또 선크림들이 잘 나와서요. 예. 이런 무기자차들 중에서도 이런 백탁이 좀 덜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그렇군요. 되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무기자차의 이제 단점이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좀 불편한 걸 느끼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우리가 사용했을 때 편한 거 좋잖아요. 보통 우리 매장에 가거든 어디 화장품 매장을 갔을 때 쓸 때 네. 선크림 바르고 나면 두드려 보고 흡수 잘 되는지 보고 잘 발리는지 보고 이렇게 네. 보잖아요. 그렇죠. 유기자차는 흡수가 되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단점은 네. 오히려 약간 민감한 피부한테는 조금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에 있지만 장점은 네. 일단 언제든 어떤 상황에 발랐을 때
피부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음, 일단 불편한 감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좀 피부가 나 너무 민감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무기자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선호하는 많고요. 경우가 많고요.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일상생활 내가 할 때 선크림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네. 이런 유기자차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네네.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은 비슷하다.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SPF라고 있습니다. 네. 뭐예요? 뒤에 네, 숫자가 붙어 정확하게. 있죠. 예, 보통, 숫자가 붙어 있고요. 30, 50, 100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상 50 이상을 따로 수치를 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SPF 50 다음에 플러스를 딱 표시를 해요. 네. 그래서 5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는 최상이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외국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제품들은 예. SPF 뭐 80, 100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자외선 중에서 UVA,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거든요. 예. B가 좀 강한 겁니다. 우리 흔히 해수욕장 가면 타잖아요. 그리고 벗겨지잖아. 따가워지고 예, 막 맞아요. 벗겨지죠. 붉어지고 이렇게 일광 화상을 입게끔 만들어주는 강한 자외선이 B거든요. 예. 이 B를 차단하는 지수가 바로 SPF입니다. 어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대부분 또 이제 오해하는 게 예. SPF 30과 SPF 60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좀 보면 두 배가 두 배죠. 그렇죠. 근데 효능은 동일합니다. 같아요. 그럼 왜 도대체 30하고 60의 차이가 출시 나냐? 차이가 있느냐? 야, 시간의 차이라서. 시간의 차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햇빛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르고 햇빛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을 딱 쬐고 있으면요, 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벌겋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SPF 1로 봤을 때 네. 이제 그걸 이제 30, 60은 그만큼의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 기간을 더 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차단하는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시간. 유효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네. SPF는. 자, 그럼 SPF 숫자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PA. PA. 예. 좀 뭐 옆에 플러스 하나, 두 개, 플러스 세 개, 플러스 예. 네 개까지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A, 바로 PA니까 A죠 뒤에 예. UVA, 즉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의미하거든요. 아하. B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상이라든지 이렇게 예. 되게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VA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노화를 일으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다 예. UVA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탈 만큼 벗겨질 만큼 노출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B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노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때는 UVA가 노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PA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수치만 보고 SPF만 딱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옆에 PA 수치가 있는 걸 꼭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예. 가급적 높은 걸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가급적 높은 걸 쓰는 게 좋다. 네. 예, 그러네요. 높은 게 더 비싼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그래요? 않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PA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SPF 같은 경우 수치가 높아지면 예. 들어가는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자외선에 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흡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피부가 민감하거나 할 때 더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그럴 수 높기 있다.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을 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 일상생활을 한다, 특별하게 우리가 뭐 출퇴근하는 정도의 자외선 노출이다, 그럼 너무 센 거를 굳이 바를 필요는 없고 예. 내가 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좀 밖에 야외에서 일을 하고 햇빛에 노출이 많다. 그럼 하시는 강한 걸 해야 강한 걸 되겠네요. 쓰고 놀러를 간다, 휴가를 가서 놀러를 간다. 그럼 햇빛을 너무 막 강하게 볼 때가 있다면 네. 더 높고 오랫동안 바르고 자주 발라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선크림은 물론 해가 떠 있을 때 네. 아주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바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 오는 날 네, 아니면 또 실내에서 그럼요. 네. 나는 많이 활동을 한다. 음. 그럼 나는 아예 나가질 않는다. 실외로. 그럼 바를 필요 없나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흐린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아요. 드리면요. 흐린 날은 이제 자외선이 UVA와 B 중에서 B는 20%에서 70%가 차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덜 들어오긴 하죠. 근데 네. UVA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흐린 날도. 네. 아하.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 흐리니까 햇빛이 일단 안 쬐잖아요. 그렇죠. 직사광선이 안 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야외 노출량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자외선량은 줄지만 실제로 노출되는 자외선량은 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서로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비슷한 양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흐린 날도 선크림 발라야 바르는 돼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 되게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예. 햇빛이 쨍쨍 이렇게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과 비교하고 그다음에 구름 없는 날과 구름이 약간 있으면서 해가 네. 살짝 밖으로 구름 사이에서 비집고 나올 때 있죠. 네. 그때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그 비집고 나올 때 자외선이 훨씬 더 센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름이 아예 덮여 있는 날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 구름 반, 뭐 이렇게 맑은 날씨 반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해가 이렇게 뜨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비칠 때 네. 자외선량이 세기 때문에 실제로 선크림을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유리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아. 이 두 가지로 좀 결국엔 차량에서 발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차량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 실내인데 유리창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사실 뭐 굳이 뭐 안 발라도 상관이 없군요. 상관이 없는 조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조명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상관없고요. 네. 근데 이제 창가에 있거나 유리창이 있는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하. UVA와 B 중에서 강한 게 아까 B라고 했는데 네. B는 대부분 다 유리창에서 차단이 돼요. 그래요. 근데 A는 뚫고 들어온다는 들어옵니다.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 아까 모든 일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UVA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가에서 내가 생활을 하거나 내가 일을 주로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예. 대부분 UVA가 창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선크림을 그때는 발라주는 게 맞죠. 그렇군요. 네. 그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SPF가 아니라 이때는 더 중요한 게 예. PA 값. 아까 플러스 네. 1, 2, 3, 4 그거를 반드시 보고 참고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쓰셔야 자, 돼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이제 그 발라야 되는 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요. 제가 이제 12시에 나갑니다. 어떻게 발라야 돼요? 보통 나가기 전에 바로 바르면 되나요? 보통 이제 뭐 30분 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두 가지 다릅니다. 무기자차는요. 바로 바르고 나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없고. 유기자차의 경우는 흡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분 전에 바르고 나가셔야 됩니다. 유기자차의 선크림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30분 전에 발라야지 효과를 볼 수가 네네. 있다라는 이건 거죠. 뭐 대부분 그냥 매장 가셔서 예. 내가 쓰고 있는 선크림이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